성종환입니다. 네, 마이크가 아마 없을 거라서.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더캐슬에서 벤자민 피처 역할을 맡은 윤소호입니다. 홈즈 역을 맡은 에녹입니다. 네, 홈즈 역할 맡은 정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즈 역할의 최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홈즈 김재범입니다. 캐리 캐닝 역을 맡은 김수연입니다. 캐리 캐닝 역을 맡은 김유현입니다. 캐리 캐닝 역의 강혜인이라고 합니다. 토니 역할을 맡은 백승열이라고 합니다. 토니 역할을 맡은 조훈이라고 합니다. 네, 토니 역할을 맡은 강은일입니다. 토니 역을 맡은 이용규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옆에 계신 성종환 연출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 작품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재탄생한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창작 초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작품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소개가 제일 어려운데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 실화를 모티브로 했다고 해서 실화를 아주 또 열심히 리서치를 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었더라고요. 엽기적인 인물이었고, 그래서 이 소재를 가지고 뭔가 흥미를 느꼈다기보다 조금 분노를 많이 느끼게 되었던 그런 소재였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을까, 또 왜 홈즈라는 인물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또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도처에 만연한 걸까, 그리고 이런 세상에 우리는 왜 태어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발전되면서 점점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분노들을 좀 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의 형식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통해서 한때 벤자민 피첼이었던 지금 홈즈가 된 악마가 선과 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서는 그가 한때 벤자민 피첼이었던 쓸모없어 버려진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을 가졌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재범 배우님, 네, 마이크 혹시 좀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더캐슬은 창작이고 초연인만큼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김재범 배우님이 연기하는 하워드 홈즈는 어떤 인물인지 간단해도 되고 길어도 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워드 홈즈는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고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나빠 보일까를 연구하며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재용 배우님, 네, 옆에 계신 최재용 배우님, 홈즈는 공연 초반부터 관객들이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배역이잖아요. 공연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최재용 배우님의 카리스마 있는 서늘함에 매료되는 관객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람들을 호텔로 유인하기 위한 선한 매력과 악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 홈즈의 반전을 표현하기 위해 무대에서 어떤 느낌으로 연기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홈즈랑 실화에서 모티브만 따왔고요. 저희 극 안에서는 실제로 천사와 악마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처음부터 끝까지 젠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봤던 모든 악마 같은 사람들은 모두 젠틀했었어요. 그리고 되게 친절했고,
거기서 모티브를 담았고, 두 번째는 홈즈나 토니 같은 경우에는 줄거리의 그 주가 되는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작품에서 주가 되는 스토리가 캐리랑 벤자민의 이야기이고, 또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토니랑 홈즈 같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 토니와 홈즈의 역할은 철저하게 캐리와 벤자민을 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능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맞춰서 연기를 했고요. 선을 했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써 있어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좀 이런 류의 작품을 많이 해서 선한 매력이죠. 그 젠틀함이 선하게 매력됐다는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아니에요. 선한 매력과 될 거예요. 악함을 동시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류의 역할을 많이 해서 좀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고 계십니다. 네. 애녹 배우님, 네, 오늘 시연에서 보여주신 더 캐슬, 넘버 제목 네. 더 캐슬이었잖아요. 네. 이 이야기의 전개가 시작되는 메인 넘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장면에서 홈즈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이 첫 메인 넘버에서 그 홈즈의 가장 안쪽에 있는 본연의 모습이 잘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젠틀하고 착해 보이기도 하고 친절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리고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분노하고 누굴 해하고 싶고, 그런 본연의 모습, 실제 모습, 그런 것들이 잘 담겨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캐슬에 대해서 가장 잔혹한 부분들, 캐슬 자체가 하나의 살인 기계로 표현되는 그런 곡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또 홈즈의 어떤 성격, 얘의 어떤 치밀함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희 배우님, 네, 오늘 시연에서 어디에 있을까라는 넘버로 오프닝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시작을 알리는 넘버인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 연출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저희 이 더캐슬이라는 작품의 어떤 방향성과 어떤 컨셉을 이제 프롤로그에서 어떤 스타일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도 잘 보여줄 수 있는 프롤로그 씬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캐슬 호텔에서 사라진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형사에게 하면서 작품을 여는 그런 장면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장면인 것 같고요. 좀 서늘하기도 하고 저희 전체의 어떤 컨셉을 이야기하는 벤자민 피첼 그리고 캐리 캐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벤자민 역의 배우분들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사실 또 저와 또 윤소호 배우님과 또 김병수 배우님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윤소호 배우님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 벤자민 역할을 소개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리와 함께 이 시카고로 어떤 사건을 치른 이후에 도망을 왔는데 그 이후에 홈즈를 만나게 되면서 정말 변해가는 인간이 악으로 변해가는, 그렇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감정을 좀 이입하거나 추억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저와 함께 벤자민으로 공연하고 있는 윤소호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그 선택이란 넘버에서 악마가 되는 걸 선택하잖아요. 그 벤자민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어떤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선택, 아까 제가 시연했던 장면의 노래 이름이 선택인데 사실 그 순간 악마로서 악마가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악마의 길로 접어드는 선택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작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사랑하는 캐리 캐닝이 옆에 있고 캐리 캐닝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라면 감수하고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와이프 캐리 캐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저희가 이제 연출님과 또 저희 벤자민들이 연습 과정에서 과연 벤자민이 움직일 수 있는 동기와 모든 이 힘은 무엇인가라는 거에 있어서 다 같이 이제 캐리 모든 걸 캐리를 위해서 변해간다는 것들을 다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저희는 정말 와이프를 위해서 저는 그런 역할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와이프인 캐리역 배우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김려원 배우님, 네, 발음 잘해야 돼요. 네, 려원 배우님, 시카고에 도착한 캐리는 무엇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죠, 그죠? 등장하면서부터. 네, 커뮤니케이세요. 네, 근데 그 심정, 캐리가 시카고로 와야만 했던 이유와 그때 그 캐리의 심정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 마을 전체를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자란 캐리예요. 그래서 외부에 대한 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리고 교주를 죽이고 도망쳐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각이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태로 시카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옆에 계신 강혜인 배우님, 그 여배우들 발음 잘했죠. 혜인 배우님. 홈즈의 당혹스러운 제안에 거래까지 제안하게 된 캐리에게 그 순간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 홈즈의 제안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 여원 언니가 방금 설명해 준 것처럼 굉장히 핍박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인코리도를 넘어왔을 때도 나아지는 새로운 꿈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연히 신분증명서를 발견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이제 그 신분증명서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이제 전에 내가 고통스러웠던 삶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진짜 원했던 평범이라는 작은 행복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순간의 생각으로 그게 끝날 때까지 굉장히 변해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옆에 계신 김수연 배우님. 네, 극중 가장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부분이나 관객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장면이 있나요? 사실 캐리라는 캐릭터는 작품 전반에서 다 몰입을 하지 않거나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늘 집중을 해야 하는데, 네가 내게 와줘서라는 넘버가 있어요. 그 넘버에서 캐리의 아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의지 그리고 욕망이 잘 드러나 있는 넘버이기 때문에 그 넘버를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현했던 장면 맞죠? 아닙니다. 그 장면은 아니고요. 아까 아니. 네, 그 장면은 벤자민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 네네, 그 이후에 혼자서 기억나네요. 또 넘어가 있죠. 시카고에서.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토니 역의 배우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이용규 배우님. 줄리아 넘버 잘 들었습니다. 네, 극장이 터진 줄 알았어요. 넘버 들려주셨는데 토니라는 인물에게 줄리아는 어떤 의미인지. 토니라는 아이가 극에서 이제 선한 존재로서, 선한 상징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어떤 존재에게 미션을 받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선한 마음, 그런 걸 일깨워줘라, 그런 미션을 받고 내려온 어떤 존재예요. 선한 존재. 근데 내려와서 막상 보니까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있고 절망하고 서로 이기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회의감을 느끼는 와중에 자신의 미션을 잊게 되고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와중에 줄리아를 만나게 되고 그 줄리아를 통해서
사람에게 누구나 선한 마음이 있다. 이제 그런 걸 배우게 됨으로써 다시금 용기 내 사람들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을 다시 삼고 있는데 이제 그게 시작 부분이거든요. 토니의 시작 부분. 줄리아는 토니에게 있어서 가장 되게 영향력을 미치고 좀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줄리아가 어떤 의미인지 중요한 의미. 네, 영향력이 있고 영향력이 네, 모든 사람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다시금 일깨워주는. 일깨워주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백승열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토니를 연기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연습한 부분 혹은 참고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요즘 들어서도 그렇고 예전부터 항상 많은 작품들에 신은 어디서 뭘 하길래 이렇게 울부짖고만 있고 우리에게 선택만 주고 아무 답도 주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한 작품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 작품도 저는 감히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톤이라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이 극에서 선한 한 존재로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해주는데 그런 선함들은 항상 우리가 알던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니가 이번에는 어떤 역할로서 메시지를 주지만 항상 저희들이 살면서 진짜 선하고 바른 답들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쉽게 넘어가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필요한 것들, 삶에서 필요한 것들만 찾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톤이라는 모습은 지금 굉장히 너줄근하고 한 아이로서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흘려들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벤자민과 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선택지를 주고 좋은 방향으로 끌어가게끔 만드는 역할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참고한 것들은 영화들과 어떤 영화? 어떤 영화 사실 제목이 지금 요즘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근데 그 영화가 뭐였지?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엉개 그쵸. 연출님께서 또 이렇게 연출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역할 중에 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천우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천우이 배우가 했던 역할. 자꾸 이렇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돌을 던지죠. 근데 저희들은 돌은 안 던지는데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좋은 선택지를 주는데 그런 영화들을 찾아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고 많은 선배들과 함께 좀 많이 고민을 나눴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은일 배우님 연기를 하다 보면 항상 파이팅이 넘치네요. 네, 맡은 배역에는 이렇게 동화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 토니를 연기하면서 정말 동화돼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공감됐던 부분은 사람을 이렇게 항상 지켜보고 바라보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좋은 점과 그런 것들을 항상 느끼려고 하는 그런 토니의 모습을 보고 제가 여러 취미 중에 그렇게 쉬는 날에 하는 취미가 뭐였냐면 사람 구경을 이렇게 해요. 어디 가서요? 네? 동네에서? 그러니까 여러 곳이. 여러. 네, 여러 곳을 가서 제가 사람 구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옷을 입고 저런 향을 항상 이렇게 달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살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많은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토니도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서 여러 감정을 느끼지만 그 안에서 선한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참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정말 나이스한 캐스팅을 해주셔서 대표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제작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자, 우리 조은 배우님. 이번 작품이 데뷔라고 알고 있어요. 저희 떡까지 돌렸습니다. 우리 조은 배우님 너무 잘 먹었고요. 처음으로 관객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작품 참여 소감과 또 저희 마지막 질문이만큼 관객분들에게 더캐슬 홍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영상 매체나 객석에서만 보던 선배님들과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저희 뮤지컬 더캐슬은 아까 연출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 호텔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어떠한 선택, 선과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러 오셔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극장으로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종환 연출님을 비롯해서 배우들을 통해서 더 캐슬과 오늘 실현한 장면에 대해 좀 궁금증을 풀어봤는데, 그럼 지금서부터 조금 제작진분들과 배우분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질문이 혹시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받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저희 상주에 계신 스태프분들이 마이크를 전달할 텐데요. 혹시 질문? 네, 혹시 없으신가요? 아니. 네네, 저기 뒤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TBS 공연을 뜨겁게 비치다 김진환 PD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그 배우들 분들 역할별로 네. 오늘 프레스코 하신 넘버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넘버가 있는지 역할별로 한 분씩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개인 넘버. 네, 다른 배역 넘버도 좋고요. 그리고 넘버 말씀해 주시면서 이유까지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윤수호 배우님이 시연했었던 그 여기 시카고에서라는 넘버, 첫 등장 넘버 있잖아요. 저는 제가 참여한 배역의 첫 장면과 첫 넘버를 개인적으로 좀 되게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취향이 있어서 네, 좀 그래서 아마 그 넘버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윤수호 배우님. 그래, 역할별로 한 분씩만 할까요? 그러면 우리 홍지 역할 에서는 어떤 분이 대표 주자로서 네, 자연스럽게 김재범 배우님에게 마이크가 갔습니다. 사이가 얘기해줘. 네, 막내인 우리 정상현 배우님께서 네, 저희 팀의 막내죠. 예, 홈즈에서 막내 정상입니다. 곡이 저는 뭐 모두가 그렇겠지만 다 좋아요. 근데 홈즈 곡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아까 노기 형이 하셨던 더 캐슬이라는 곡이 이제 어떻게 보면 뮤지컬 더 캐슬의 더 캐슬이잖아요. 그래서 메인 곡이기도 하고 멜로디가 감미로운 부분도 있고 좀 약간 달달하고 슬픈 부분도 있는데 그거와 또 반대로 엄청 웅장하고 또 강렬한 또 부분도 있고 아주 공존하는 저희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캐리 역할 네, 우리 리어원 배우님. 네. 왜 옷이 다르죠? 네? 제가 한번 새로운 이름을 얻기 때문에 네. 새로운 복장으로. 네. 네. 화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캐리는요, 약속이라는 넘버를 가장 좋아하는 걸로 합의를 봤는데요. 벤자민과 캐리가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가사를 노래하며 되게 멜로디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과거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곡이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들게 하는 곡인데 그 곡을 저희는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토니 배우분들께서는 어떤 곡을 베스트 넘버로? 승열 배우님? 네, 저희들끼리는 합의를 본 줄리아라는 곡, 마지막에 윤기 형이 불러주셨던 줄리아라는 노래였는데 일단 만들어지면서부터 연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줄리아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토니한테는 사명을 받고 내려와서 그 사명을 잊고 살았다가 악한 모습들로 인해 사람들의 실망한 모습들 때문에 아파하다가 만났던 줄리아라는 모습을 통해서 사명을 다시 일깨워줬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담겨있는 예쁜 사람들의 모습들을 배웠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줄리아라는 노래에서 저희가 더 캐슬이라는 곳 안에 들어가게 되는 또 마음을 먹는 노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심정을 다 담은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줄리아라는 노래를 저희 선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네, 저기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 잘 봤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네. 성한종 연출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성종환 연출님. 네. 아, 괜찮습니다. 되게 창작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무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자체도 좀 익숙한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또 실존 사건을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특히 이 홈즈의 이 캐슬이라는 부분들은 서프라이즈 놀라운 TV에 자주 언급됐던 그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그 뭔가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실존, 성과 악을 찾아가는 유사한 작품들도 꽤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연출님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관객들이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대 위에서 이 표출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차별화를 시키셨는지 그리고 배우분들에게도 그런 부분들과 같이 좀 소통을 하면서 무대를 좀 만들어 오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좀 분노하는 어떤 에너지들을 조금 배우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다른 여러 가지 선과 악의 이분법에서 선택을 요구하는 비슷한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원형적인 서사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께서도 신라원에 대한 모티브를 얘기해 주셔서 그 부분을 잘 면밀히 살폈는데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 천사는 정말 선한 건가? 신은 정말 선한가? 악마는 꼭 나쁜 건가? 그래서 제가 다른 작품과 만약에 조금 차별화가 있다면 이 작품이 조금 좀 더 복잡하고 공존하는 그런 내 요소들이 많아요. 모순된 요소들이. 그 말씀드렸듯이 과연 캐리의 선택들은 어느 순간 선할 수도 있고 분명 살인을 저질렀지만 악마를 죽인 거잖아요. 그 고향 마을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또 살 수 있었겠죠. 그런 여러 가지 매 순간이 과연 이것은 선한 것인가? 이것은 악한 것인가? 좀 질문들, 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관객들이 안고 갔으면 이 작품을 보고 난 이후에도 정말 우리 홍주가 지적하듯이 나는 아니라고 착각하거든요. 지금 이게 이 전체가 하나의 아수라처럼 그려져 있고 하나의 지옥처럼 그려져 있고 또 악마가 전해주는 이야기 속에서 좀 악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유들을 335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고 선은 정말 선한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은 정말 악한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시카고 안에 이미 공존해 있고 홈즈와 토니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후반부에는 토니와 홈즈가 함께 캐슬 안에 머물러 있고 또 벤자민이라는 그 이불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늘 충돌하고 있고 캐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객석에 앉아있을 때는 남의 이야기이고 조금은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저들을 탓하거나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은 네 안에 있는 것이고 네 곁에 있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좀 더 담아보았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네, 옆에 계신 기자님. 네, MBTMS 이은재 기자고요. 저도 홍준관 주님께 좀 여쭤보면은 저는 이거 작품 2번 봤거든요. 첫 공연하고 뭐 주적인 거 봤는데 뭐 선거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모티브가 지금 그러면 한 2개 정도가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그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굳이 그 사건이어야 했을까? 그게 일단은 가장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엔딩을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가 사실 저는 굉장히 2번을 봤는데도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작품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였는데 악마를 죽였으니 누구는 뭐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다? 누가 죽었죠?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 저는 일단 그냥 본 느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또 스포가 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 그걸 조금 관객들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소재로 왜 이 이야기를 만들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신 거죠. 일단 소재 자체는 제가 초이스한 건 아니어서 어쨌든 그 주어진 소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정말 질문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 세상이 뭐 어떤 철학적 원료를 따라가면 우연히 우리 만들어진 존재일 수 있고 혹은 어떤 존재가 만든 존재일 수도 있고 신조차 인간이 만드는 걸 수도 있고 천수와 악마는 실존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내면의 관념들을 형상화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관념화시켜놓은 존재일 수도 있고 이런 무수한 질문들 속에서 아마 작가님이 주신 이야기 속에 방향성을 잡아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몇 가지 미션들이 좀 있었어요. 이 작품을 소재로 삼았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이 이런 심각한 범죄들을 미화하진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매일매일 매 순간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좀 더 원형적인 서사를 가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작가님과 나눴고 그래서 홍주는 절대적인 악한 어떤 그런 상징의 존재가 되었고 토니는 그 반대편의 존재가 되었는데 거기서 또 생각이 발전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악은 정말 악인 것이고 선은 선인 것인가까지 생각이 끝도 없이 가더라고요. 그런 어떤 고민들 속에서 이 소재가 이런 이야기로 담기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두 번째 질문은 이 작품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시켜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어떤 구체적인 지점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럼 이 작품이 벤자민으로 해서 내가 이 호텔에 들어와서 겪었던 일을 그리고 그 감정, 내가 그 처했었던 상황 그것을 말하자면 상상해서 풀어가는 듯한 그 플래시백으로 보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네, 맞습니다.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 둘은 뭐라 그러지? 인간이 아닌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홈즈와 토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의 나의 고민을 계속 풀어놓고 그럼 진행이 되는 거였나요?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벤자민 피첼이 사형 직전에 프랭크 가이어 형사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천사와 악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무사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존이냐 아니냐는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미국인의 대다수는 천사가 실존한다고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내면의 어떤 생각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천사 악마를 실존으로 믿는 분들은 천사와 악마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인간의 어떤 관념이라고 생각하시면 관념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 계시나요? 네,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처럼 우리 작품이 초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저기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적혀있어도 하는 건데 매진 공약을 부탁드릴게요. 자, 매진 공약이 하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홈즈 역에 계신 네 분께서 각각 공약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즈 여러분, 매진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왜 서로 미루시죠? 자, 장유유서. 네, 자, 장유유서입니다. 네, 첫 번째 누구시죠?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는 게 제일 쓰잘데기없는 것 같아요. 쓰잘데기없는. 저는 다른 공연 할 때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매진이 되면 첫 번째로 제가 기분이 좋아질 거고요. 특별히 이게 도움이 되나요? 우리 작품의 어떤 잘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저는 진행자로서 적혀있는 대로 진행자로서 네,
그리고 또 형의 개인적인 발언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예,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하는 동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막내부터 가시죠. 우리 정상윤 배우님. 네, 매진이 되면 일단 재영이 말대로 정말 기분이 좋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에게. 그 매진이 됐을 때 공약은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나가실 때 한 분 한 분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는 것, 뭐 그런 정도인데 특이하게 뭐 춤을 추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뭐 저게 무슨 공약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단순하게 그냥 너무 감사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한 분 한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뭘까요? 저는 만약에 매진이 된다면, 만약에 아까 기자님처럼 이 작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네, 저희가 또 작품을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만약에 허락을 해주신다면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관객과의 대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네. 예, 저도 커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그죠. 관객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네. 좋습니다. 그 정상윤 배우님은? 저도 뭐 저도 몰라요. 좀 네. 아니 뭐 종합해서 네. 정말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정확하게 어떤 지키지도 못할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고민해서 저희 모두가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거를 한번 고민해서 정말로 저희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뭐죠? 그 생각 안 했대. 생각 안 했다고요? 저희 1공연 다 하셨잖아요. 대화일 수도 있고 뭐 감사의 인사일 수도 있고, 어쩌면 뭐 사실 공연들 중에 뭐 저희 공연은 어떤 앵콜 어떤 노래 이제 커터콜 끝나고 뭐 노래 같은 게 없는데 만약 그런다면 거기서 뭐 어떤 준비를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또 노래나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리 홍철 네 분 배우님들 또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포토타임을 가진 뒤에 프레스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